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3주차를 맞이했네요. 3주차에서 무척 어렵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주까지 배웠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손쉬울 수도 있고 뭔 말이지 하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편한 마음이 되어서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 의문이 생기거나 하면 밴드 창에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도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복수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지난 시간 2주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잠시 그 내용을 복습도 하고 좀 더 복잡해지는 문제에 대한 풀이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개선의 상미분 방식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난리니어가 아닌 리니어, 즉 선형 상미분 방식을 배웠는데 그 중에 제차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제차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y1' 더하기 p x에 y 곱하기 rx라고 하는 이런 함수 유형에 rx가 0인 경우를 이제 호모지니스라 부른다. 호모지니스라 부른다. 말하자면 유전자가 한 개인 모습, 동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선형 미분 방식. 그래서 호모지니스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사례에 이게 0일 경우에 답은 y는 c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럴 pdx의 dx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요 rx라고 하던 부분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rx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풀이 해법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얘기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y1' 더하기 px 곱하기 y는 rx다 했을 때 이 rx를 y는 y끼리 x는 x끼리 모으는 작업에 rx를 p y rx와 같은 형태로 한데 모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y1' 더하기 px y 다음에 rx라고 했는데 이 놈을 y'은 dy 나누기 dx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분리하기를 dy 더하기 py 빼기 rx 그죠? 의 dx 이퀄 0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y는 뭡니까? 마이너스 py 마이너스 r dx와 같은 꼴로 반대편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낸다 치면 뒤에 풀이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어째 여러분들 눈에 좀 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완전 미분 방정식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완전 미분 방정식은 m dx 더하기 n dy 이퀄 0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때 m은 u를 x로 미분한 거, n은 u를 y로 미분한 거라고 가정을 하고 ux를 하몬드 y로 미분한 거와 uy를 하몬드 x로 미분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 하면 m을 y로 미분하고 n을 x로 미분한 것이 동일하다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같으면 왼쪽에 나타낸 것처럼 py 마이너스 r 곱하기 dx에 여기 m이라고 보고 여기 1이 n이라 봤을 때 그죠? m을 y로 미분하면 이 px 곱하기 y 마이너스 rx라고 하는 것을 y로 미분하면 뭡니까? rx는 y 함수가 아니니까 y 입장에서 상수니까 날아가고 있고 px 역시 x의 함수니까 px인데 그게 y 곱해졌으니까 y를 미분하니까 y는 날아가고 px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는데 m을 y로 미분하는 건 px, n을 1인다 그러는데 이 n을 x로 미분하면 0이잖아요. 그 nx는 0이니까 이 둘은 같지가 않죠. 같으면 했는데 같지 않으니까 적분 완전 미분 방식이 아니더라. 그럴 때는 이제 인티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적분 상수를 구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x는 x끼리 y는 y끼리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를 했는데 완전 미분 방식이 아니니 인티그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fx라는 함수를 하나 곱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y 프라임 더하기 p y equal rx라고 하는 것에 f를 곱하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타내게 될 거다. 그러면 잘 살펴보면 f 프라임 에다가 y f 프라임 y는 다시 말하면 f 곱하기 y를 미분하면 f 프라임 y하고 f의 y 프라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를 생각해 본다 치면 f 프라임은 pf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죠?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정리하면 로그 f는 지금 h라고 임시로 두고 그 놈을 계산하면 인테그랄 px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f는 2의 인테그랄 p dx와 같은 형태. 앞서 우리가 이게 제차 선행상 미분 방식의 해처럼 마치 fx라는 함수를 인티그레이팅 팩터라는 함수를 유도해낼 수 있고 적당하게 구해낼 수 있고 그 놈을 즉 h를 지금 위에 인테그랄 p dx라고 임시를 붙였는데 그거를 2의 h의 y 프라임 더하기 h 프라임의 2의 hy 여러분 교재지를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의 h의 y 프라임에 2의 h 전체의 프라임의 y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말은 2의 h의 y 전체 미분이 해당하는 거고 그것이 곧 오른쪽에 있는 2의 h의 rx가 되는 것이니 2h를 적분을 하면 2의 hy는 인테그랄 r의 2의 h의 dx와 같은 모습이 되고 적분상수 어떤 값이 만들어질 거고 다시 정리를 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h 그죠? 이 부분이 오른쪽 넘어가면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h에 인테그랄 r의 2의 h의 dx 곱하기 c의 2의 마이너스 h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일개선형 제차미분 방식의 경우 제차미분 방식 y 프라임 더하기 px의 y는 0이라고 하는 제차미분 방식의 경우는 y는 c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이개선형 제차미분 방식 3개 제차미분 방식 등등과 같이 차수가 늘면 이런 유형의 항이 더 늘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지금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제차에 관련한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니까요. 제차의 경우의 답이었던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비제차인 경우는 이 부분 2의 마이너스 h 다시 말하면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 곱하기 인테그랄의 r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 dx의 dx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 앞에 항이 이와 같은 항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h라는 걸 인테그랄 p dx라는 함수로 상정을 해놓고 나타냈는데요. 뭐 어쨌든 그 결과는 비제차 선행상 이론 방식 결과는 제차의 항하고 비제차 즉 R이 들어있는 비제차 부분을 포함한 건데 E의 마이너스와 E의 플러스 H들을 양쪽에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개를 넣어서 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E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 E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 분의 인테그랄의 R의 E의 인테그랄 P dx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면에서는 상쇄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R의 함수의 적분의 유형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 첫 번째 항이. 다시 말해 요 첫 번째 항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해짐으로써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 썼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면 y1' 더하기 y 곱하기 탄젠트 x 그러니까 px 함수가 탄젠트 x라고 보고 그 다음 rx가 sin 2x 같은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itial value problem이 되죠. y0 equal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은 1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하는데 다시 말하면 px는 탄젠트 x rx는 sin 2x와 같은 유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한 요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h를 아까 인테그랄 p dx라고 px dx라고 했으니까 dx를 하면 이 부분 px가 탄젠트 x니까 탄젠트 x를 적분하라는 거잖아요.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뭐였습니까? 로그 시컨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배웠던 나왔던 내용인데 로그 시컨트 x라는 복잡한 식이 나왔지만 E의 h라는 함수 다시 말하면 E의 인테그랄 p dx라는 함수로 나타내면 로그를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시컨트 함수가 된다. 이걸 우리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E의 마이너스는 당연히 시컨트 x 분의 1이니까 뭡니까? 코사인 x입니다. 그죠? 와 같이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 공식에 바로 집어넣으면 y는 이 공식에도 바로 집어넣으면 y는 E의 마이너스 시컨트 x 마이너스 E h는 뭐래요? 코사인 x의 인테그랄에 EH다가 R 곱한다. 시컨트 분의 그러니까 시컨트는 코사인 x분의 1이라는 값인데 시컨트 분의 사인 2x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정리를 다시 하면 이와 같이 이 h다가 r을 그러니까 인테그럴 속에다 이 인테그럴 속에 들어가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 2x니까 정리를 하면 사인 x 더하기 y는 사인 x 코사인 y 빼기 사인 y 플러스 코사인 x 이런 형태가 띈다 그죠? 이런
삼각함수의 배각 공식 뭐 이런 공식에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산수를 하면 sin x 빼기 y 그러니까 복호 동수를 정하겠어. 그러면 sin x cosine y 더하기 sin y cosine x와 같이 나타나니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sin 2x면 어떤 겁니까? 이는 sin x 더하기 x와 같은 모습이니까 위에 식을 쓰면 sin x cosine x 빼기 sin x cosine x 와 같이 나타나니까 아니네 더하기 복동수 마이너스 더하기니까 sin x cosine x의 2배 그러니까 cosine x분의 sin 2x는 2 sin x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타낸 게 이 식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적분항을 이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sin 2x sin x dx인데 그 sin x를 적분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cosine x 그러니까 마이너스 2 cosine x와 같이 해서 정리를 하면 그 다음 식으로 나타나는 걸로 y는 c의 2의 h 마이너스 h 더하기 2의 마이너스 h의 인테그랄 r 2의 h dx 아까 배웠던 거 이 순서를 바꾼 거지만 그렇게 나타낸 거를 정리를 하면 코사인 2의 마이너스 h는 앞서 코사인 x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2 코사인 x 빼기 그다음에 요 비제차 rx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 요 부분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 코사인 x를 마이너스 2 코사인 x다가 뭐라 했어요? 이 코사인 x를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2 코사인 x 제곱 2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할 수 있고 또 초기값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초기값이라는 게 있어요. x가 0일 때 y는 1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집어넣으면 y0는 1인데 이 값은 코사인 0는 1이다 그죠? 요식 1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1 합하면 앞서 c가 빠졌네요. 요 c다 그죠? c 빼기 그죠? c 빼기 2 c 빼기 2가 1이라 했으니 c는 3이 될 테고 c는 3이 될 테고 따라서 y 값은 yx라는 일반의 특별한 해는 3 코사인 x 빼기 2 코사인 x의 제곱과 같은 형태로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일반 해는 뭐라 그랬어요? 일반 해는 아까 쓴 것이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h 제차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비제차에 해당하는 건 2의 마이너스 h의 인테그랄 r 2의 그냥 플러스 h의 dx와 같은 공식을 얻게 됐고 그 공식에 의해서 초기값이 주어졌다면 그 초기값을 만족하는 특별한 해 일반 해에서 특별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일반 해는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겠습니다만 제너럴 솔루션에서 yg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한 해는 yp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했던 게 위에 사례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제 풀이는 이제 이해가 됐으면 되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initial value problem, 일반적인 initial value problem, 약속에서 IVP, initial value problem을 한 경우는 지금 예를 나타내면 y 프라임 마이너스 y
E의 EX와 같은 함수가 주어졌을 때 y1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 이거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y는 프라임은 y라고 하는 값이어서 y는 c의 e의 x 이런 함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알고 있고 간단하게는 y 프라임 더하기 y면 그러니까 a가 1이면 플러스 1이면 좀 전에 e가 마이너스 1인데 이면 c의 e의 마이너스 x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증가함수와 지수 감소함수의 대형으로 개형을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x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지금은 상수였네요. x 함수 이면이라고 했지만 상수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rx는 2의 2x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럴 때 h는 인테그럴 px dx라고 했으면 p가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죠?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서 해는 y는 그 밑에 있는 2의 x에 c가 곱해지는 거에다가 2의 x에 인테그랄 r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x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죠? 마이너스 x라는 거 만들어지니까 이 r이 뭐냐 하면 2의 2x라고 그랬으니까 적분하면 c의 2의 플러스 x에 이 부분을 상수 정리를 하면 2의 x니까 2의 x 적분하면 2의 x니까 2의 2x 와 같은 값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자, 2의 2x라는 함수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2의 2x라는 함수는 원래 rx가 2의 2x라는 함수에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냐 하면 y1 프라임 더하기 px의 dx y 이퀄 rx라고 했을 때 일반 해는 rx 0인 경우의 해가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dx와 같은 것에 c가 곱해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항과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dx라는 것하고 인테그랄 2의 플러스 인테그랄 dx라는 것하고 를 정리하는 그게 rx가 곱해지는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 첫 항은 제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비제차, 요 r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의 요거라는 거는 분해지나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분해 요거라는 그러니까 인테그랄 pdx 분해 인테그랄 rx 곱하기에 인테그랄 2의 인테그랄 p dx가 되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결국 r의 함수의 임을 나타내는 걸 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죠? 충분히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죠? 다음은 조금 성질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교과를 배운다 치면 회로 이론을 배우고 있을 텐데 회로 이론에 폐회로가 하나 있으면 폐회로가 하나 있다고 봤을 때 폐회로가 있을 때 이 폐회로의 전압이 인가되었고 그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가 흐름으로 해서 전류의 흐름에 따른 것을 나타내는 식. 그래서 전압이 각 소자에 의해서 지금은 코일하고 저항이 있는 그런 어떤 소자에 의해서 전압을 다시 말하면 에너지원을 써먹는 씀으로 해서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 에너지가
쓰임에 의해서 그 값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식을 만들 수 있다 하는데 폐회로 안에서 inner closed 폐회로 안에서 커런트가 들어오는 거하고 커런트가 나가는 거의 합, 그죠? 그러니까 커런트가 들어오는 거를 도합하면 모든 걸 다 합하면 키르호프스 커런트 로라는 걸 만들 수 있고 키르호프라는 분의 전류 법칙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전류 법칙은 모든 전원에 들어오는 그것을 다 합하면 0이 해당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그러면 전압이 들어오면 전압을 쓰는 에너지원이 있으면 에너지원을 쓰는 것을 다 합하면 들어온 거와 나온 것이 쓴 것이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맞다. 어찌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런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랬을 때 볼테이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와 저항의 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건 뭐 저항에 관련된 거라면 코일에 대해서는 전압은 그러니까 코일의 상수를 전류가 얼마나 바뀌는가를 이제 전류의 변화, 따지면 전류 속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를 그 코일 상수의 그러니까 우리는 인덕턴스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나타내면 지금은 이 폐회로의 저항과 R과 코일 인덕턴스를 나타내는데 인덕턴스는 0.1 헨리 단위는 헨리. 그다음에 지금 위에 제가 그림이 확대를 좀 해보면 11옴이라고 써놨네요. R은 11옴이라고 써놨어요. 저항이 11옴인 경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저항과 코일에 의해서 인덕턴스의 전류의 변화를 다 모은 것은 전압가를 다 모은 것은 전원류를 인가한 거와 이 4V라고 써놨나요? 48V라고 써놨 이 전류를 이 전압을 인가한 볼티지와 같다라는 식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걸 나타내면 I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그렇죠? 여기를 I라고 본 겁니다. 본 거니까 I1'은 더하기 L분의 R의 I 곱하기에 L분의 V와 같은 이런 어떤 식, 다시 말하면 Y1' 더하기 P X의 Y는 RX와 같은 유형의 함수꼴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회로의 모습을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던 Y1' 더하기 PXY 꼴 RX와 같은 그런 함수 유형으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제 뭐 P가 L분의 R이고 둘 다 상수니까 아까 상수 1, 마이너스 1, 2와 같은 그 한 것처럼 L분의 R 말하자면 0.1분의 11 이렇게 했으니까 110 이와 같은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산수를 할 수 있고 또 H는 뭐라 그랬나요? E의 P라고 그랬는데 110 P가 지금 이 내용이니까죠. P가 이 내용이니까 110 dx 그러니까 110x인 거죠. 110x와 같은 걸로 나타낼 거고 뭐 산수가 될 거고 그죠? 그게 이제 나타내니까 당연히 이제 E의 마이너스 H도 그렇게 산수가 할 수 있으니까 I를 다시 말하면 Y를 구하라고 하면 Y는 뭐라고 했어요? C의 E의 마이너스 P d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p dx의 인테그랄의 r의 2의 인테그랄 p dx와 같은 dx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 여기에 값을 채워 넣을 수 있겠지요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i는 왼쪽에 있는 식 i는 한 대 모았으면 되죠? 2의 마이너스 1분의 r d t라고 했으니까 x를 안 쓰고 t라고 썼으니까 1분의 rt의 비제차항과 제차항인데 뭐 어디다가 먼저 써도 상관없는데 플러스 c 하면 제차항 나놓고 그 다음에 2의 r이 뭐였죠? r이 L분의 V죠. 그죠? R이 L분의 V니까 2의 L분의 인테그랄 인테그랄 할 필요 없네요. L분의 R의 dt 바로 상수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L분의 Vt의 dt를 더하고 C 이와 같이 나타냈네요. 뭐 그렇게 하면 L분의 R이라는 게 지금 L분의 R이라는 게 0.1분의 1이니까 11분의 뭐 110이라는 어떤 값이 뭐 상수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2의 마이너스 110t 뭐 이와 같은 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i는 정리를 한 결과 L분의 V 곱하기 L분의 R의 L분의 2의 L분의 R이라고 하는 복잡한 식이 만들어졌지만 정리를 하면 R분의 V의 C의 2의 마이너스 L분의 R T와 같은 값이 만들어진다. 뭐 정리를 하면 마지막 정리를 했네요. 그죠? 교수님 처음에 이 값이 111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면 R이 11, V가 48, 그 다음에 C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10, T와 같은 식으로 정해진다, 구해진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R이 어떤 값이다라고 하는 값을 바로 안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적분상수가 나오면 제차항이 나와 있는 꼴입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이 함수를 보고 어떤 식을 생각해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게 공학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공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수식으로 나타냈는데 그래프를 나타냈는데요. 수식으로 나타낸 걸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그래프 나타내기를 수식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수식은 값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이 값은 초기에 t가 0일 때는 t가 시간에 따라서 t가 0일 때는 어떤 c 값이 될 테고 그죠? 거기에 11분의 48이라는 어떤 값이 주어지고 11분의 48이니까 4.3 정도 되는 그죠? 4.2점 얼마 되는 값이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이 부분이 t가 0이면 1이니까 c 값이 어떤 값이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값이 정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 값에 의해서 E의 마이너스 110t라고 했으니까 어떤 지수 감소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C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어떤 값에 의해서 감소를 하는데 어디에 감소하느냐면 이 값에 수렴하는 값으로 감소할 거라는 거죠. 처음 어떤 C 값이 주어지는 값에 의해서 이게 11분의 48에 해당하는 값에 수렴할 거예요. 다만 C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또 C가 진짜 C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라면 이런 값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떤 수학식이 주어졌을 때 그 수학식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물리계를 우리가 첫 시간에서 이야기한 물리계를 수학식으로 옮기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키루의 법칙에 의해서 모델링을 한 것이
모델링을 한 것이 지금 키로 법칙에서 모델링을 해서 나타내 보니까 이와 같은 수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수식으로 만들어진 값으로 풀이를 앞서 배웠던 y1' 더하기 py 이퀄 rx와 같은 유형으로 생각하고 그때 지금은 y가 아니라 y가 아니라 i이지만 i 전류라는 값이 있지만 그걸 풀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요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3주차를 좀 정리를 하자 치면요. 맨 처음에 배웠던 거 y' 더하기 ay는 뭐 그러면 이 a가 예를 들어서 y'-y는 0 다시 말하면 y' equal y는 0 y' equal y라고 하는 함수는 정리를 하면 y' 더하기 ay equal 0인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였지만 일반적인 함수의 경우라고 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답이 뭐래요? y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x 또는 at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상수가 아니라 y' 더하기 px이면 함수라면 이게 이름 제차라면 y는 c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가 p입니다, 그죠? 이제 자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구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을 배웠는데 파셜 어떤 함수 u라는 함수가 파셜 u 파셜 x를 m이라고 보고 dx 파셜 u 오버 파셜 y 곱하기 dy 자 말하면 전 미분이 0이 된다 그러면 이 또 제차라 그러면 이를 통해서 u라는 함수를 구했는데 얘는 m 여기 m을 dx로 적분하고 k y의 상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배웠고 완전 미방에서 그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y1'의 px의 y는 rx라고 하는 비제차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y가 제차 비제차항으로 나뉘는데 자 제차가 위에서 이야기한 요 내용이고 c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라는 거였고 그죠? 또 비제차가 2의 꼭 같은 겁니다.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dx에다가 인테그랄 rx에다가 2의 플러스 인테그랄 p dx와 같은 모습이 되는 함수가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지금 교수님은 여기에 h를 인테그랄 pdx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정리를 하면 2의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h 더하기 2의 마이너스 h의 인테그랄 r의 2의 플러스 h dx다 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상으로서 3주차에서 배웠던 내용은 일개선형상 미분방식 전체에서 상수 개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제차 함수의 해를 이미 알고 있고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상수항이 아닌 함수항이 들어가 있는 제차인 경우의 답을 또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완전 미분 방정식 전미분이라는 형태를 띠는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위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하지만 개수가 함수이면서도 제차가 아니고 비제차인 이런 함수의 경우도 제차항과 비제차항으로 구분되는데 제차항은 위에서 구한 그대로 를 가져오고 비제차는 그것에다가 얘를 상쇄를 할 수 있는 것에다가 r이 들어가 있는 함수에 의한 거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복잡해졌지만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잠시 그에 대한 예제 같은 문제들도 살펴볼까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